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 소식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파장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왜 김정남을 살해했는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또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 현장에서 통일부 브리핑 할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아무래도 이제 정부 당국자다 보니까 발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좀 조목조목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의 북한의 소행이냐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사실은 김정남이냐 아니냐 일단 우리 정부는 확실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요건 서지 이름을 보면 김철로 나와 있는데 아직 네. 김정남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김정남이라고 했을 때 김정남이를 암살할 수 있던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그 나라 또 하고 싶은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건달도 아니고 김정남이 그래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아들이었는데 예. 그를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북한 서행으로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통일부 이제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김정남이 사진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인지 아닌지 지금 그게 확실히 나와야 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건 김정남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죠. 또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자주 간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북한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레이시아에는 뭐 이 쿠알라룸푸 북한 대사관 옆에 바로 평양 식당이라고 상당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지트로 이제 동남아시아 아지트에 활동하고 있다. 공작원들이 나와 있다는 예. 이야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만약시 이것이 북한성이라면 아마 그런 아지트를 이용해서 암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죠. 충분히 네. 의심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김정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죽이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북한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죽여야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김정남이란 걸 저도 전제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대북 관련 정보라는 게 작년도에 이 리영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인민군 총참모장을 했는데 이 공식 석상에서 안 나타나니까 처형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몇 개월 뒤에 강등을 되긴 하지만 아주 버젓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게 김정남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속성상 이 권력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북한의 두 개의 이 주축적인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하나가 네. 주체 사상에 입각한 수령론이고요. 네. 그러니까 1인에 걸출한 지배자가 인민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령이 거의 몇 세기에 한 번 나타날 이 인물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혈연 계승을 하기 위해서 혁명 가계론이라는 걸 또 갖다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혁명 역사나 그 정신에 충실한 가계에 속한 인물들이 수령의 유지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개를 결합하면요. 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딱 하나 조건밖에 없어요. 김일성 가계여야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예.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려고 해도 네. 하다못해 허수아비로라도 이른바 얘기하는 백두혈통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변수를 제거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충분히 김정남을 제거하고 싶을 수는 있어요. 다만 네. 이 좀 더 이제 진행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독약 앰플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독극물 얼굴에 또 뿌린 걸로 확인이 되고 여러 있다는 가지 이야기를 거예요. 하고 있죠. 김정남이 피해 다니면서 그동안 이제 하고 다니는 행적들을 보면 뭐 좀 방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박이라든가 이 현지 범죄 조직하고의 어떤 이 비세 문제라든가 연계 관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원한에 의한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정황상은 네. 이 북한에 의해서 그것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제거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니다. 잠재적 도전, 그러니까 사실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이 처형된 뒤에 완전히 좀 힘이 빠졌다고 저희는 봤는데 이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좀 큰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우리 언론이나 모든 기관들에서 또 전문가들이 볼 때 김정남이가 후계자고 했는데 네네. 제가 93년도까지 있을 때는 후계자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후계자로 거론되려면 예. 후계자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오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던가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네. 두 가지는 밟았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어디냐면 제가 있을 때이지만 만경대에 있는 평양 정보센터 소장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자 그 컴퓨터 과학원 원장으로 이제 갔는데 예. 이건 이미 거기서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되고요. 아, 잠재적. 왜 그러냐면 지금도 김정은이가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게 아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면 백두 혈통은 맞는데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한테 그게 불합리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통성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공개 못하는 건데 네네. 그래도 김정은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고영희가 유부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러나 이 김정남이 같은 경우는 유부녀를 말하자 김정일과 조하에서 난 그 아들이 이제 김정남이고 네. 결혼했던 적이 없어요. 송혜림이하고 김정일이하고는 네. 하고 5년 6년 연상의 여자입니다. 조하했다가 우리로 말하면 간통 사건으로 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아, 그래서 정식 부인이 아니군요. 송혜림이를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추방한 것도 영원히 죽은 다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네, 것도 네. 김정남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후계자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김정일에 대한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신한데 허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결점이 예.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97년도 이 김한솔이가 98년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97년도 98년도에 후계자로 문제가 됐더라면 김한솔이를 김정일이가 몰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네. 외갓집에 숨어서 살던 아이가 바로 김한솔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런 모든 사정을 보고 2000년도 일본으로 위조 요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자체는 예. 이미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예. 이미 중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네. 이 모든 걸 봤을 때 김정은이한테 잠재적인 위협이 돼서가 아니고 꼴꾸러운 상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돌아가게 되면 자기한테 얼굴에 목칠을 할 수가 있고 이 최고 존엄을 그 권위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꼴꾸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계속 독서를 하잖아요.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김한솔이도 그렇고 김정남이도 그렇고 이 독재 체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김정은이 이 후계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암살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제거해야 된다. 누가? 그렇죠. 김정은이한테 과잉 충성하는 밑에 사람들이 김정은을 사주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거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김정은이 저놈의 훼손이 간다. 구미 간다.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예. 이번에 이 북한 서행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면 이번에 북한 서행이라면 아마 김정은이보다도 김용철이라고 지금 통일전선사업부 통전 비서로 올라갔잖아요. 당전에 비서로 올라간 김용철이 서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아, 예. 그렇게 말했어요. 왜? 지금 김원웅이나 같은 국가안전보위부는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보위부 역량이 없습니다. 정보 역량도 없고 예. 거기는 이런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중국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하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 예. 그 국가보위부가. 그리고 통일전선사업부나 경찰총국도 경찰총국이 대외 정보를 맡아보는 것보다 테러 암살, 파괴 공작 임무를 맡아보고 있고 기본 정보 활동은 통일전선사업부가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김용철의 서행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세습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좀 조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왜 예.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네네. 뭐 강명록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은 김정은이 이게 심각한 위협이 돼서 컴플렉스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일부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혈통상의 순수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김정은 쪽이 더 들이댈 게 많으면 많았지 김정남이 더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2000년대 초반에 오히려 김정남은 한국으로 치면 첩의 자식이다 그러고 다니던 분들이에요. 예. 왜 갑자기 여기서 김정남이 그렇게 혈통이 순수한 걸로 바뀌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네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과잉 충성이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김정은의 묵시적 동의나 인식하고 포괄적인 있었다. 뒤에 있으면 제거하라는 게 없으면 예. 독단적으로 밑에서 과잉 충성 때문에 제거했다고 보기는 힘든 게요. 북한 자체가 이 주체 사상하고 네. 폭명 가계론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 북한에 이제 계층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하면 그 빨치산 혈통들이나 일반적인 엘리트 계층이 백두 혈통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인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인 뭔가 있었을 거고 왜 지금이냐 하는 건데요. 네. 사실 김정은 자체가 그 이 김정남을 심각한 도전자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작년하고 올해 이제 북한이 부쩍 그 비판을 했던 게 제도 통일, 제도 통일. 흡수 통일 이제 네, 얘기들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한다. 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지고 있는 의심은 만약에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할 때 북한 체제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누구라도 얼굴 마담을 내세우고 싶을 거고 그렇게 되면 평양이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신변이 자유로운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평양도 할 거예요. 아, 예, 예. 다시 말해서 이런 외부로부터의 정권 공작에 이용될 소지를 아예 차단해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가설은 이른바 망명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권력의 위협은 안 되겠지만 망신이거든요. 김정은 그 이 위신을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세 번째는 저는 김원웅의 숙청하고 이제 조금 그다음에 요새 국가 보위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이 검열 사업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물론 이거는 2, 3월을 이제 보면은 나오겠지만은요. 네. 뭔가 아직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적발된 쿠데타라든가 이런 모의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와의 연장선상에서 아예 화근하고 변수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결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자체가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했듯이 북한의 심각한 권력 불안 징후는 아니라고 봐요. 권력 불안 징후는 아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앞서 설명하실 때 약간 쿠데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예,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에 대한 표시일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서 자꾸 어떤 공작을 하려고 한다든가. 네. 근데 정말 불안해서 갑자기 제거해버리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거의 한 가지 더 저 같은 의견인데요. 네네. 제가 왜 김정은이 과잉충성이라고 하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저거 죽여버리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걸고 죽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저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보다 최고 전엄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거 뭐 죽이나 마나 오히려 저 죽이게 되면 지금 여론이 들끓고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공격이 뭐 예. 공격보다도 북한의 저 악랄성에 대해서 더 하고 그러면 더 자기한테 나빠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계속 말리다가 이제 우리 그 차 의원님 말씀했듯이 네. 망명설이 제기된 건 맞아요. 사실은 장성택이 죽인 다음에 고민했거든요. 특히 일본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나 망명하겠다고 같은 이제 식사하던 자리에서 나 이제 여기 더 이상 위협을 받아 못하겠다. 네. 어디로 갈 곳이 좋은가를 상당히 상의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봤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뭐 말레이시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망명 때문에 네. 뭐 마카오라든가 중국에서 망명한다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왜 마카오 같은 데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뭐 북한의 눈이 다 지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망명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포착한 그 북한의 그 이제 정찰총국이라든가 아니면 김영철이와 같은 이런 부서가 제거해서 김정은한테 충성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누가 왜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확실한 거는 이제 그 독살한 용의자가 이제 현지 매체에서 이제 CCTV로 네, 보였죠. 저희가 보여줬는데 네. 지금 보면 옷차림을 보면요. 짧은 좀 치마를 입었고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관광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네. 현지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의도가 된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 때문에 동남아를 택했을 수가 있어요. 예. 일단 만약에 제거를 하려고 할 때 주 활동 모델을 보면은요. 예. 중국, 마카오, 홍콩, 과거에는 일본도 이제 밀입하려고 했죠. 과거에 김정남 행적을 보면요. 동구권도 갔다 오고 리비아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나중에 아웅산 때 당한 경험하고 파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중국에서
만약에 김정남이 피살됐으면 북중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무슨 일이라도 잡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습이 불가능해지죠. 동남아는 적당히 이 수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교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작원들이 합법 활동이 가능해요. 출입국이 자유롭거든요. 네네네. 비수교국에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근데 수교 관계에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동남아라는 게 같은 동양인들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식별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섞인단 말이에요. 이게 동구권이나 다른 지역이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공항 선택하는데도 좀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보면요. 여성이 이렇게 어떤 뭐 얼굴에 뭘 뿌렸는지 독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장 요원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위험한 일에 여성들이 동원이 되기도 하는군요. 아, 그거보다 더한 데도 동원되지 않습니까? 뭐 입에 담기는 좀 못하지만, 네. 뭐 칼기 폭파범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동원돼. 특히 최근에 북한이 네. 미인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나와 있는 뭐 공작원 포섭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포섭하는데 가장 여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네. 보통 보통 여성들이 아닙니다. 다 5, 6년 동안 전문 훈련을 받고 남자 한 4~5명은 일반 그냥 훈련받지 않은 남성 한 5명, 6명은 혼자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받는 사람들이기 여성 때문에 혼자서 남자 그러면요. 6명까지요? 예. 엄청난 훈련을 받고 또 미모도 뛰어납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그냥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공항에서 며칠 호텔에 머물렀다가 죽이진 절대 못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암살이 그것도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 김정남이가 머무를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말레이시아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다 알고 그 전에 사전에 대비를 했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말레이시아 당국에 제가 줄 수도 있는데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평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식당에 이 여성의 식당이요? 미모를 보게 되면 네. 말레이시아 평양 관이라는 식당에 한 여성 종업원이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저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있는데 거기에 잠복해 같이 있으면서 이제 타산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으로요? 그래서 종업원으로 위장하고 나와 있던 아이들이 테러를 하는 거지 북한이 직접 파견해 가지고 현지 상황을 모르는 데서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한번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사해 보면 아마 북한 소행이라는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김정남이 이런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접근이 자유로웠다는 점이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자기가 위험한 걸 알면서 예. 나와 다녔느냐도 약간은 의문인데요. 네네. 그동안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이제 그렇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여성들 자체가 김정남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면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예. 망명이든지 아니면은 취재 같은 걸 가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난 상황에서 제거를 하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거는 본인만이 알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김정남의 경계심이 상당 부분 풀어진 상태거나 예. 이미 사전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이제 시점은 지금으로 나타나지만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공작을 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저희가 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95년도 이후에 김정남의 행적에 대한 그래픽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2004년도 11월에 오스트리아 여행 중에도 한번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위기를 모면했고 2010년 10월에도 한 번 또 있었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제 암살 위협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행적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나 봅니다. 중국에서도 암살 위협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암살로 정찰청국에 근무하다 임무를 받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네, 들어와 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암살설이 많이 돌고 암살을 자기가 위협을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다녔잖아요. 네. 문제는 동선입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뭐 간다 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언제 어느 시점 어떻게 가는지 그거 하고 또 여러 차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간 거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서 잠적해 있었어요 그동안. 네. 얼마 전인가 말레이시아에 나타났다는 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 포착이 돼가지고 한 번 나왔는데 그게 한 2, 3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야 최근에도 한 번 최근에요?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말레이시아 간 거는 만학씨 이번에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경고까지 했고요 북한에서. 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갔다는 것은 망명과 관련되지 않았나. 그런 것과 연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북한 요건을 가지고 프랑스나 유럽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요건을 소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북한 요건을 소재했을 때 갈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동남아, 베트남이나 카메룬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장 유럽 쪽인 데가 바로 말레이시아에 제가 가봐도. 네. 그러니까 아마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진짜 망명과 관련된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암살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네. 추측입니다만은. 네네. 근데 저희 지금 화면에 보면요. 이름은 김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그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대사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대사도 지금 그 이수용이가 뭘로 나와요? 이철로 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다 이름을 바꾸기, 대사도 이름을 바꾸고 번명을 안 쓰고 바꾸기 때문에 예. 특히 고위직일수록 예. 저희 그 신상균이라고 위사당 경리부장 저희 부장하던 주석공이 부장하던 그 부장도 나갈 때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네.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싱가포르나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갈 때마다 요건의 이름이 바로 김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김철이는 홍길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저기 중요한 게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부 대변인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중국과 관련돼서 그 김정남이 갖는 의미 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관계로 해석을 해봐야 그것 될까요?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중국의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에서 이게 계속 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고 김정은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근데 북한 내에 만약에 정권을 바꾼다면 네. 이게 친중 정권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그 가계 중의 인물을 대체하게 하면 어차피 친중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극히 단편적인 얘기가 나왔고 이게 북한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네.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그 공작을 꾸몄다. 이거는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얘기고요. 다만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종의 피해망상에서 북한 정권이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죠.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저도 뭐 같은 입장이지만 저는 김정남이를 중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더라면 중국 요건을 줬겠죠. 왜 저 북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동선이 파악이 됩니다. 네네. 북한 요건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진짜 북한 요건을 가지고 나가야지 위조된 가짜 요건.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사진은 거기다 가짜로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요건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완전 가짜 요건 가지면 어디도 통과를 못합니다. 실제로. 예. 중국도 가짜 요건이라는 거 있는데 그 가짜 요건이 완전히 중국 정부가 만들지 않고 무슨 조직 폭력 쪽에서 만들어낸 가짜 요건 가지고는 네네. 국내에서는 활동할 수 있어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짜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그건 진짜 중국 사람에다가 신분증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만든 그 진짜 요건이죠. 네네. 사람만 다른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봐서는 북한이 지금 북한 요건이에요. 북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만약시 북한의 동선도 파악되고 저거는 중국이던가 어떤 대사관에서 받지 않으면 북한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김정남이가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요건이라는 게 5년 아닙니까? 북한 요건이 5년이에요. 10년짜리도 없습니다. 북한은. 예. 그러면 5년 요건을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한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래도 북한에서는 김정남이를 요건을 만들어주고 경고성으로 있으면서 너 어디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뭐 나다니지 말라 했을 경고성은 있었죠.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판하다 다니다 2, 3년 동안 싹 잠적해버려가지고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예. 싹 잠적하고 어떤 언론도 접촉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던 일본 언론도 접촉 안 했어요. 일본 언론은 왜 접촉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일본 언론을 접촉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언론도 접촉을 안 했습니다. 왜? 북한에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요건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추측이지만 아마 이번에는 무슨 결심을 하고 가지 않았겠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근데 지금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끊었던 그 항공이 이제 마카오행이었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렇기 예. 때문에 이제 아들 한솔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뭐 나와 있지 않다고 예, 조금 예. 전에 브리핑에서 말을 했지만 혹시 한솔군을 만나러 가려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마카오는 원래 자주 다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거기서 또 일정 머물려고 했는지 아니면 마카오를 경유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지 네. 그건 뭐 지금 첩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다만 이 김정남 같은 경우 지금 나온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말레이시아에 오래 체류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정해진 자기 나름대로 행로에 따라서 이동하는 와중에 그 동선이 파악이 됐고 거기서 만약에 북한이 개입됐다면 공작원에서 피살됐다. 이 정도만이 확실한 거죠. 그럼 네. 아들 한솔군의 신변에는 어떤 영향이 저는 있어요? 당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굳이 김한솔에 대해서 어떤 신변 위협을 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력 싸움으로 생길 때 당대나 그다음 대상 인물을 제외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정적을 죽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가 테러를 지금 스폰서한다는 얘기가 돼요. 예. 여기서 자꾸 문제가 더 불려지면 테러 지원국 나중에 명단 재인용되는데도 불리하고요.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뭐 해외의 탈북 인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요. 예. 하나의 핀포인트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위협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하러 들어왔다가 체포된 상황도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유엔 무대라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유엔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탈북인들에 대해서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았어요, 11명. 예.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지구 끝까지 따라서 죽이겠다고 동영상에 그거를 공공연하게 우리 민족 사이트라는데 올려놓고 지금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국가가 한 개 나라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국가가 자기 국가 사이트에 올려놓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뭐 죽이겠다라고 했던 게 과거의 사례도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이한영 씨라든지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였잖아요, 실제로. 네네. 네, 테러를 97년이죠. 97년도 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과거에 황장엽 씨 암살하려고 경찰청국 대위와 상위 2명 그 특수요원이 들어왔다 체포됐거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누구죠? 박상학 씨. 박상학 씨는 또 이미 탈북한 사람을 다시 매수해가지고 독침을 줘가지고 찌르려고 했는 순간에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뭐 짚고 넘어가고 이거 그냥 북한이 협박하는 거다. 거기 너무 뭐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얘기한 건 네. 장기적으로도 그 신변 안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마치 지금 흐름을 타는 작전처럼 일거에 지금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겠다? 네네네.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도 당장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자꾸 구설에 오르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는 게 주안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 더 주목만 받고 테러 위협국으로 지목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김한솔이하고 이모가 살아 있어요. 그 쿠노 자기 김정남이 송혜랑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촌 동생도 살아 있고. 만약의 경우 김정남이가 이제 북한 서용으로 밝혀졌을 때 네. 암살됐다는 거 했을 때 김한솔이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또 송혜랑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목숨이 두렵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유엔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이걸 폭로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위협되죠. 김한솔도 그렇고 송혜랑이도 그렇고 상당히 위협받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북한의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에서 뭐 자기 나라 주민이라고 특정을 해서 시신 인도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 보도를 북한에서 보도를 김정남으로 확인된다면 보도를 할까요? 저는 보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 중에서요. 예. 만약에 망명이 있었다면 네네. 이거는 지금 확인하고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주변국들의 공작이 있었다, 아니면 한국에 공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 몇 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김정남이 망명을 할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해외에서 그 김정남이 누구란 것도 밝히지 않을 거고요. 백두혈통이니까 자기 이 최고 지도자의 이복 형이 네. 혹시 어디서 살해당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시신을 그걸 보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건 조용히 넘어가리라고 내부적으로 보고요. 근데 근데 하나는 마나스 이게 김정남이다. 이제 지금 좀 미국 언론에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악한 집단이다. 김정남이 피도 눈물도 없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세계 네. 언론들이.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한테 이게 불똥이 튀기 때문에
뭔가는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만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김정남이 우리 언론이 계속 이제 보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정남이다 이거 김정은의 지시에 사살됐다 이렇게 된다면 김철로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남이가 사살됐다는 거다 우리 뭐 자기네 국민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는데 자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정부의 자작국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많죠. 뭔가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 네. 해외에서 자기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이 암살당했는데 죽었는데 네. 그걸 그냥 슬쩍 넘어간다. 왜? 그것도 조용하면 넘어가죠, 그냥. 네. 이 모든 언론이 지금 김정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죠. 추정이지만 이건 김정은이 지시 없으면 누구도 이거 백절돈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는다. 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오히려 자작국이라든지 뭐 김정남이라고 이름은 안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누구는 아마 우리 한국으로 끌어가려고 해다 자살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신 인도를 요청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부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부검을 해도 그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부검을 할 겁니다. 뭐 네네. 북한이 여기다 대고 하지 말라 하라는 말 못하죠. 왜? 말레이시아 땅에서 지금 국토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신은 인도해 줄 겁니다. 왜? 북한이 국적이 김정남이가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자기 사람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거기서 장례 치르겠습니까? 누가 네. 장례 치를 사람도 없거니와 네. 가지고 있을 그 시신을 자기네가 뭐 공동묘지 묻을 명분이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네. 돌려주게 돼 있어요. 특히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은. 네. 반드시 가져갈 겁니다. 이게 시신을 가져가야만이 북한에서 가져가야만이 김정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신이 거기 있게 되면 예. 이게 오히려 김정남이라는 거 확신을 주기 때문에 확정을 예, 주기 예.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지금 북한이 요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새누리당 그 바른정당이죠. 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예. 시신을 넘겨주면 안 된다. 시신 넘겨받을 경우에 부관 참시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그걸 걸까요? 누가 알겠어요? 네네. 지금 돌아가서 일단 시신 인도 받은 다음에 그걸 부관 참시했는지 폭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리도 없고요. 네네. 다만 지금 이거를 외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신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할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어쨌든 그 체제에서 유엔 회원국인 상황에서 또 수교국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넘겨달라고 할 경우에는 네네. 이거는 넘겨줄 수밖에 만약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비인도적인 상황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예. 시체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 모독이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무슨 명분이 없어요. 그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보내달라면 이런 말할 수조차도 저는 그런 요구도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뭐 최순실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정유라 씨가 지금 어디죠? 네덜란드 어딘가 뭐 덴마크 덴마크에 가 있죠. 있는데 예. 북한이 그 정유라 보내지 말라 근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물론 그렇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네네. 소리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신을 돌려달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 할 때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시신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줄 명분이 없다는 부관 거죠. 참시의 가능성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뭐 부관 참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큰 의미가 왜냐하면 없는 부관 참시하려면요. 네네. 김정남이란 걸 밝혀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부관 참시의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